한국어는 지나가는 유행일 뿐입니다. 5년 후엔 완전히 잊혀질 겁니다. 캠브리지 박사, 말레이시아 교육계 거물 제이슨 리의 확신에 찬 예언이었습니다. 아시아 언어시장 분석 전문가인 그는 단호하게 말했죠. 영어와 중국어, 이 두 언어만 있으면 아시아 어디든 성공할 수 있어요. 한국어 같은 소규모 언어에 투자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작년 대비 125배 증가했던 거예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문화 소비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어버린 거였죠.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언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과 국가 전체를 바꿔버렸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묘한 기분을요. 가슴 한편에선 자신감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제이슨 리, 말레이시아 출신 교육 컨설턴트. 캠브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아시아 전역에서 영어 교육 사업을 펼쳐온 지 15년. 저는 영어와 중국어만 있으면 아시아는 다 통한다고 확신했거든요. 한국어? 그건 그냥 K-POP 팬들이나 배우는 거 아닌가? 이번 대만 방문도 그 연장선이었어요. 대만 최대 교육기업인 리더 교육그룹에서 저를 초청해서 아시아 언어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박람회 기조연설을 부탁했거든요. 당연히 영어 중심의 교육 정책을 제안하러 온 거였죠. 그런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공항 안내방송이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중국어, 영어. 그리고 뭔가 익숙한 언어가 섞여 있더라고요. 처음엔 일본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분명히 한국어였어요. 승객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이런 멘트가 한국어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뭐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관광객 상대용 서비스 정도로 생각했죠. 한류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계속 귀에 들어오는 건 한국어였어요. 공항 직원들이 승객들과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한국인 관광객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만 현지인들끼리도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어머, 오늘 비행기 많이 늦었네요. 이런 식으로요. 입국장을 나오면서 본 풍경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어 단기 집중, 토픽 6급 보장, 한국 취업 준비반 이런 문구들이 공항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마치 영어학원 광고를 보는 것 같았는데 전부 한국어 관련이었어요. 택시에 올라탔을 때 운전기사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한국어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저도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영어나 중국어로 대답하려고 했는데 아저씨는 계속 한국어로 이야기를 이어가시더라고요. 요즘 한국어 못하면 대만에서 살기 힘들어요. 제 딸도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하고 있거든요. 아저씨의 한국어 발음이 제법 자연스러웠어요. 저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차장 밖으로 보이는 대만의 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이 중국어 간판만큼이나 많았거든요. 김치찌개, 불고기 이런 음식점 이름이 아니라 한국어 학원, 한국취업센터, 한국기업 채용관 이런 간판들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어는 지나가는 유행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갑자기 한심해 보였어요. 이건 유행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시작된 거대한 변화였죠. 호텔에 체크인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런트 직원이 저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체크인하러 오셨나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저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만 최대 교육기업인 리더 교육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가슴속엔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죠. 어제 공항에서 본 건 그냥 표면적인 현상일 거야. 진짜 교육 비즈니스는 여전히 영어가 중심이겠지. 그런 생각으로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회의실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복도를 걸어가면서 느낀 건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평소 제가 다녔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기업과는 공기가 달랐거든요. 직원들이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 한국어 단어들이 계속 섞여 나오더라고요. 오늘 한국어 강사 면접 일정 어떻게 돼? 신규 토픽 교재 언제 들어와? 회의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저와 같은 외국인 교육 컨설턴트들이 앉아 있었는데 대부분이 한국인이더라고요. 한국어 교육 관련 자료들을 들고 있었고 서로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만 영어 교육 관련 자료를 들고 앉아 있으니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 같았죠. 옆에 앉은 분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제안하러 오신 건가요? 그분이 한국어로 대답하더라고요. 한국어 기업 맞춤형 교육 과정이요. 요즘 대만 기업들이 직원 한국어 교육에 정말 많이 투자하거든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리우샤오란 전략실장이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영어 교육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실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제이슨 씨, 죄송하지만 먼저 우리 회사 현황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보여주신 자료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작년 대비 한국어 수강생이 340% 증가했다는 거예요. 반면 영어 수강생은 22%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실장님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영어는 이제 기본이에요. 중국어는 우리 모국어고요. 하지만 한국어는 기회예요. 한국어 할 줄 아는 직원과 모르는 직원의 연봉 차이가 평균 30% 나거든요. 저는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영어는 여전히 국제 공용어 아닌가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제가 말을 이어가려 하는데 실장님이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제이슨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클라이언트 기업들이 요구하는 건 한국어예요. TSMC, 폭스콘, 미디어텍. 이런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위해 직원들한테 한국어 교육을 의무화했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딸깍하고 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영어 교육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실장님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라고요. 영어는 이미 포화 상태예요. 누구나 어느 정도는 해요. 하지만 한국어는 다르죠.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은 아직 부족하고 수요는 폭증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오늘 미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들리는 소리들이 모두 한국어였어요. 내일 한국어 강사 추가 채용 공고 올려야겠어. 한국어 교재 재고 또 떨어졌네. 이런 이야기들이 제 귀를 파고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옆에 서 있던 직원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한국어 강사세요? 저는 고개를 젓고 영어 교육 컨설턴트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직원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요즘 영어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날 오후 저는 타이베이 시내를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뭔가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본 게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지 알고 싶었어요. 시먼딘 거리를 걸었어요. 대만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주말이라 그런지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건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젊은 커플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오빠, 저기 한국 화장품 가게 가볼까? 그래, 나도 한국 스킨케어 제품 사고 싶었어. 처음엔 한국인 관광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대만어 악센트가 섞여 있었거든요. 현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섞어 쓰고 있는 거였어요. 마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영어 단어를 섞어 쓰는 것처럼요. 서점에 들어가 봤어요. 어학 코너를 찾아갔는데 영어 교재 코너보다 한국어 교재 코너가 더 컸어요. 사람들도 한국어 교재 쪽에 더 많이 몰려 있었고요. 한 중년 남성이 토픽 교재를 들고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더라고요. 그분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한국어 공부하세요? 그러자 그분이 한국어로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회사에서 한국어 할 줄 아는 직원을 우대하거든요. 승진에도 도움이 되고요. 어떤 회사에 다니세요? 제가 묻자 그분이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대만의 대형 전자부품 회사 부장이었어요. 우리 회사가 한국 기업들과 거래가 많아졌어요. 한국어 못하면 일 진행이 안 돼요. 서점을 나와 학원가로 향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건 영어 학원들의 상황이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어 학원마다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한 학원 앞에서는 한국어 속성반 모집 -3개월 만에 토픽 4급 보장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영어 학원들은 어땠을까요? 한산했어요. 몇몇 학원은 아예 한국어 학원으로 전환 이런 안내문을 붙여놨더라고요. 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은 대학생들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너도 한국어 수업 들어야 할 것 같아. 취업 준비할 때 정말 도움될 거야. 맞아. 요즘 한국어 못하면 좋은 회사 들어가기 힘들다던데. 우리 선배가 한국어 때문에 삼성 대만 법인에 취직했어. 연봉도 엄청 좋다고 하더라. 학생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생존의 문제였죠. 한국어가 이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 광고판에도 한국어 학원 광고가 가득했어요. 한국어로 미래를 바꾸세요. 한국어가 당신의 경쟁력입니다. 이런 문구들이 제 눈을 찔렀어요. 한 광고가 특히 인상 깊었어요. 영어는 어제, 한국어는 오늘, 미래는 한국어와 함께 이런 카피였거든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여전히 어제를 붙잡고 있는 동안 세상은 이미 오늘로 넘어가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신주 사이언스 파크에 있는 TSMC 본사를 방문했어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인사팀 매니저 덕분에 견학 기회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기대한 건 글로벌 기업답게 영어가 주류를 이루는 환경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게 전광판이었어요. 직원 교육 프로그램 안내가 떠 있었는데 2025년 필수 과정 한국 비즈니스 회화 심화, 한국 기술 용어 마스터 과정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죠.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한국어 교육이 필수인가요? 그러자 그 직원이 한국어로 대답하더라고요. 네, 작년부터 모든 엔지니어와 매니저급 이상은 한국어 교육을 받아야 해요.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이 늘어나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들린 대화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이 기술 용어를 한국어로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이 반도체 공정에서 수율이 한국 쪽 사양서 검토 끝났어? 이런 식으로요. 회의실 앞을 지나가는데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이 더 놀라웠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직원이 한국어로 발표하고 있었거든요. 화면에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어요. 마치 한국 기업의 해외 법인 같은 느낌이었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갔어요. 그곳에서 본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직원들이 토픽 문제집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6급까지 따면 해외 파견 기회도 많아진다던데. 한국 지사 근무 신청하려면 5급은 있어야 한다더라. 제가 함께 식사한 연구개발팀 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요즘 우리 회사에서 한국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삼성, SK하이닉스와의 기술 교류가 일상이 됐거든요. 한국어 못하는 엔지니어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오후에는 공장 라인을 견학했어요. 놀랍게도 안전교육 영상에 한국어 자막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현장 관리자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국 기업 파트너들이 자주 와서 현장 점검을 해요.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한 생산 라인에서는 한국어로 된 작업 지시서를 보기도 했어요. 한국 고객사의 특별 요구사항이 한국어 원문 그대로 전달되고 있었던 거죠.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막기 위해서래요. 교육센터도 들렀어요. 그곳에는 전문 한국어 강사들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비즈니스 한국어, 기술 한국어, 문화 이해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마치 외국계 기업의 영어 교육센터 같았는데 모든 게 한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저녁에 인사팀 매니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한국어가 이렇게까지 중요해진 건가요? 제가 묻자 그분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제이슨,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를 생각해봐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 없이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분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어는 단순히 언어가 아니에요. 기술의 언어가 됐어요. 우리 직원들의 연봉 인상 기준에도 한국어 능력이 포함됐거든요. 토픽 5급 이상은 월급에 추가 수당을 줘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들기 전까지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에서 한국어가 필수가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오후, 저는 국립대만대학교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천웨이린을 만났어요. 16세의 소녀이지만 이미 8개 국어를 구사한다는 천재 언어학도였죠. 사실 저는 그 아이를 통해 한국어 열풍의 허상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카페에 들어서니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작은 체구의 소녀가 보였어요. 앞에는 여러 언어로 된 책들이 펼쳐져 있었죠. 한국어 교재도 그중 하나였어요. 안녕하세요, 웨이린 씨. 제가 인사하자 그 아이가 완벽한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제이슨 선생님. 만나서 반가워요. 첫인상부터 압도당했어요. 16세 아이의 한국어 발음이 원어민 수준이었거든요. 한국어 공부한 지 얼마나 됐나요? 제가 묻자 천웨이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3년 정도요. 하지만 다른 언어들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어요. 한국어는 정말 특별한 언어거든요. 특별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 아이의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어는 감정의 언어예요. 다른 언어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이지만 한국어는 마음을 전달하는 언어거든요. 높임법만 봐도 그래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언어 자체에 녹아 있어요. 천웨이린의 눈이 반짝이며 계속 설명했어요. 영어나 중국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이 한국어에는 있어요. 정, 한, 눈치 같은 개념들 말이에요. 이런 건 단순히 번역으로는 전달할 수 없거든요. 저는 점점 몰입하게 됐어요. 그럼 다른 언어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어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체계성이에요. 천웨이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예요. 발음과 문자가 완벽하게 일치하죠. 그리고 어순이 명확해서 논리적 사고에도 도움이 돼요. 그 아이가 갑자기 여러 언어로 같은 문장을 말해보더라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어로요. 한국어로 할 때가 가장 감정이 풍부하게 전달되는 게 느껴지시나요? 정말 놀라웠어요. 같은 내용인데도 한국어로 할 때가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들렸거든요. 요즘 대만 친구들이 한국어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물었어요. 천웨이린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게 돼요. K-팝이나 드라마는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매력은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한국어 교재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봐요, 이 문장들을 보세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부 전해주세요. 이런 표현들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저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걸요. 그럼 앞으로도 한국어를 계속 공부할 건가요? 당연히요. 저는 미래의 언어학자가 될 건데 한국어는 제 연구의 핵심이 될 거예요. 한국어만큼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언어는 없거든요. 천웨이린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제이슨 선생님, 언어는 그 나라의 혼이에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한국의 혼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어에 매료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단순히 경쟁 언어로만 봤던 한국어가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장밍더 교수의 자택을 방문했어요. 대만 역사학계의 원로이신 분이었죠. 평생을 중국사 연구에 바치신 분이 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지 궁금했어요. 한옥풍으로 꾸며진 서재에 들어서니 벽면 가득 중국 고전 서적들이 꽂혀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책상에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사 관련 도서들이 놓여 있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제이슨 씨. 장 교수님이 한국어로 인사해 주셨어요. 70대 노 교수의 한국어가 상당히 유창했어요. 교수님은 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 교수님이 차를 따라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젊은 시절부터 동아시아 문명을 연구해 왔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야 진짜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은 중국 문명을 가장 잘 보존하면서도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나라거든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한글을 보세요.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체계는 고대 중국의 의문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했어요. 이건 문명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죠. 책장에서 한국사 책을 꺼내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유교 문화를 중국보다도 더 깊이 체화했어요. 그러면서도 근대화에 성공했죠. 이런 나라는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럼 한국어 자체에 그런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장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어의 높임법 체계를 보면 유교 사회의 질서 의식이 그대로 언어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감정 표현도 매우 섬세하죠. 교수님이 한국어 문법책을 펼쳐 보이시며 설명했어요. 이 복잡한 어미 변화들 보세요. 화자의 감정, 청자에 대한 태도, 상황에 대한 판단이 모두 언어에 스며들어 있어요. 이런 언어를 배우면 한국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게 돼요. 교수님 주변에도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이 많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학계 동료들 대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학 연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거든요. 한국의 경제 발전, 민주화, 문화 확산.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려면 한국어가 필수예요. 장 교수님이 서재 한쪽에 있는 한국 문학 번역서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 소설들을 한국어 원문으로 읽어보니 번역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미묘한 정서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정의라는 개념은 정말 한국어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어 공부를 하실 건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물론이죠. 저는 이제 한국을 21세기 동아시아 문명의 새로운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한국어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같은 언어예요. 교수님 댁을 나오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어가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깊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언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날 오후 저는 시내에서 좀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때 대만에서 가장 유명했던 영어학원이 폐업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간판에는 임시 휴업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내부 정리 작업을 보니 완전히 문을 닫는 것 같았어요. 문 앞에서 서 있는 중년 남성이 보였어요. 뭔가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죠. 다가가서 말을 걸어봤어요. 혹시 이 학원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하워드 정이에요. 이 학원 원장이었죠. 그분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20년 동안 운영해온 학원인데 이렇게 끝나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워드 원장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이 2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급격히 줄어들더라고요. 지금은 20명도 안 돼요. 영어 수요가 줄어든 건가요? 영어가 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워드 원장의 목소리에 무력감이 묻어났어요. 학생들이 한국어 학원으로 다 옮겨갔어요. 취업할 때 한국어가 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원 내부를 보여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교실들이 한때는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영어로 꿈을 키우던 아이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빈 교실들을 보니 제 마음도 착잡해졌어요. 화이트보드에는 아직 영어 문법 설명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포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하워드 원장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포기가 아니라 전환이에요. 사실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이 공간을 한국어 학원으로 바꿀 계획이거든요. 한국어를 배우신다고요? 네, 6개월 전부터 시작했어요. 하워드 원장이 가방에서 한국어 교재를 꺼내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평생 영어 교육에 몸담아온 제가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게. 그런데 배워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점이 이해가 됐나요? 한국어에는 영어에 없는 따뜻함이 있어요. 학생들이 왜 한국어의 매력을 느끼는지 알겠더라고요. 하워드 원장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우리는 학원 근처 카페에 앉아서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른 영어 학원들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거의 다 그래요. 망하거나 한국어 학원으로 전환하거나. 시대가 바뀐 거죠. 하워드 원장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보다는 받아들여야죠. 제가 영어를 선택한 이유도 그게 미래였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한국어가 미래인 것 같아요. 하워드 원장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제 새 학원 인테리어 계획이에요. 하워드 한국어 학원이라고 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이분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제가 더 고집스럽게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았어요. 조언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워드 원장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한국어가 대만의 새로운 언어가 된 거예요. 마지막 날 새벽 3시, 저는 잠이 오지 않아 호텔을 나왔어요. 시내를 걷다가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어 학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새벽 3시인데도 말이에요.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학생들,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까지. 모두 한국어 수업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줄 맨 앞에 서 있던 40대 남성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새벽에 왜 줄을 서세요? 인기 강사 수업은 금방 마감돼요. 늦으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해요. 그분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회사 일은 어떻게 하세요? 회사에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줘요. 근무 시간에 수업 들어도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의 말에 확신이 묻어났어요. 옆에 있던 20대 여학생이 끼어들었어요. 저는 한국대학원 진학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면 취업 기회가 훨씬 많아져요. 한국에서 공부하면 뭐가 좋은가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예요. AI, 반도체, K컬처. 모든 게 한국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학생의 눈이 반짝였어요. 뒤쪽에 서 있던 60대 할아버지도 대화에 참여했어요. 저는 손자 때문에 시작했어요. 손자가 한국 회사에 취직했거든요. 소통하려면 제가 배워야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한국어 배우면서 한국 문화도 알게 되고 세상이 넓어지는 기분이에요. 할아버지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학원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가서 로비에서 잠시 머물렀어요. 벽에 붙어 있는 공지사항들을 보니 토픽 시험 합격자 명단, 한국 취업 성공 사례, 한국 대학 합격 소식 등이 빼곡했어요. 처음 오신 건가요? 접수처 직원이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네, 그냥 구경하러요. 제가 대답했어요. 요즘 상담 문의가 너무 많아서 대기가 길어요. 그래도 관심 있으시면 상담 예약 잡아드릴까요?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수업이 시작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교실에서 나오는 한국어 발음 연습 소리, 웃음소리들이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이 사람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도 이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걸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수 없었어요. 한국어가 만들어가는 미래에 제 자리를 찾아야 했거든요. 대만에서의 일주일이 끝났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일주일 전 이곳에 왔을 때의 제이슨 리와 지금의 제이슨 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한국어는 지나가는 유행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어는 유행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이미 대만 사람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었죠.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언어 교육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문명의 전환이었어요. 한국이 만들어내는 기술, 문화, 가치관이 아시아 전체를 바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어는 그 변화의 열쇠였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영어 교육 컨설턴트로서의 커리어를 정리하고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쉽지 않겠지만 이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대만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변화를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 도태될 뿐이었어요. 변화에 적응하는 것, 아니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었어요.
한국어가 만들어가는 미래는 이미 시작됐어요. 대만에서 본 모든 것이 그 증거였죠. 공항 안내방송부터 TSMC의 교육 프로그램까지, 천회일인의 언어적 직관부터 하워드 원장의 용기 있는 전환까지.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였어요. 한국어로 쓰여지고 있는 그 미래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 미래의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제 새로운 인생도 시작됐어요. 이제 저는 한국어의 시대를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로 했거든요.